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 성격의 뭐런 섹터 이런 것보다도 큰 흐름들을 보면서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함께 오르는 그런 국면이 되거든요. 머닝 전략 좀 더 깊은 시각, 포트폴리오 전략과 인사이트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전략 전에 미국부터 잠깐 보면요. 이 쉬는 동안 뉴스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자기 사진 이렇게 바꿨다는데요. 네.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항상 그러니까 소외되기 싫어하는 제가 그 이유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도 결국 이제 올리는 것으로 서명을 했더군요. 관세 전쟁은 다시 2라운드입니까? 아니면 이건 노이즈로 봐야 됩니까? 예, 뭐 끝나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2라운드라고 할 정도로 네. 갈등이 첨예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6월 말 7월 초면은 이제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예.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관세라는 게 품목별로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뭐 2달 정도 가지고 이게 사실 유예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제 협상에 좀 속도를 내자라는 걸로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이게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뭐 말 그다음에 올해 연초에 비해서는 미국의 관세율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여름 이후에 관세에 대한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역대 대선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땠느냐, 1일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큰 의미를 두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모든 정부가 다르고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특별히 자본시장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주식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그런 걸 반영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선 이후에 뭐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예. 거는 뭐 역사적으로 좀 알고 계실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주변 상황이 워낙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어쨌든 그 과거에 어떤 그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었었을 때가 보수 성향의 정부가 들었었을 때보다는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뭐 그러네요. 예.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특히 이제 직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때문에 워낙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 부양 쪽으로 정책이 크게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분명한 사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그러한 기대들을 좀 높게 좀 반영을 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제 대선 직전에도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또 인하를 좀 했고, 아무래도 금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주식시장이 좀 싼 데다가 이 싼 주식시장을 좀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합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좀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선 후보별로 대통령이 됐을 때 변화들은 봤는데 지금처럼 이제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죠?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랑 부동산이 같이 올랐군요. 전 정부에서는 전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을 올린 건 아니고 사실 못 잡은 거죠, 그죠? 네, 워낙 그 유동성이 늘어나는 걸 그걸 이제 못 잡았던 게 후유증이 있었던 거고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하고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투트랙으로 봐야 될 텐데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과 그에 따른 투자자 입장에서의 관심주. 그다음에 정말 5년 동안의 아젠다, 그런 정책에 따른 공약들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워낙 민생이 어렵고 네. 내수 경기가 뭐 관세 이전부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2차 추경으로 대표되는 내수 부양책이 상당히 좀 큰 규모로 당장 6월달, 7월달에 네. 만들어져서 좀 그 시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보통 추경 1조 원이 늘어날 때 10년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는 한 1bp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하는데요. 뭐 20조면 20bp,
30점에 한 30bp 정도 네.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갈 텐데 오히려 이렇게 그 추경의 규모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내수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뭐 처방이라든지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분명히 안 되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보면 어쨌든 돈을 풀었을 때 주가의 흐름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내내 이제 저희 한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좀 막으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내수 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실제로 저희 한국 기업들의 어떤 체질을 정말 바꿀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의 어떤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업들의 경쟁력 자체에 큰 영향을 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워낙 내수가 어렵고 주변 환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보여줬었던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 정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나쁠 건 없다라고 네.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한국 경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도해오다가 지난달에 이제 매수했는데 이건 꼭 단순히 환율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새 정부 출범으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새 정부의 출범 자체가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준다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거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좀 수급 측면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총 비중이 3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여름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샀던 40조가 넘는 돈들을 다 지금 토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 정부의 변화가 큰 어떤 트리거로 작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지금 정도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팔 것도 없는 매도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지나는 그 구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대선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좀 관세 리스크들을 털고 이전 수준을 회복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과연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뭐가 될 것이냐, 기존의 이제 소위 조선방산, 전력과 최근의 원전 이런 섹터들이 여전히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죠?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도주의 패러다임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뀔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바뀐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조선 방산 원전과 같은 이제 상반기 때 강했던 흐름들이 약간 쉬어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서 성장 산업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멀티플이라고 하잖아요. PER.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평가 정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배 정도 후반에서 30배 정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주로 예, 네, 시장 전체는 그만큼 밸류가 안 되지만 예.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조선주라든지 네. 원전과 같은 방산과 같은 기업들이 PER이 이제 20배에서 30배 사이까지 예. 오른 기업들이 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긴 하지만 지난 한 1년 동안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네.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대체할 만한 섹터가 또 부각될 거 아닙니까? 네, 아마도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 좀 내수 쪽에서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한국 시장에서도 증권주 굉장히 좀 강하고 특히 이제 밸류업 이제 시행 이제 1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신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보면 유럽도 그렇고 재정을 풀고 있고 금리를 내리는 많은 나라들에서 은행이나 증권과 같은 금융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흐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의 효과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푸는 나라들의 어떻든 그 금융주들이 좀 강하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희 하반기에 좀 주도할 만한 섹터로서 금융주, 증권주 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전 윤석열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 정책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증권, 신재생 에너지 이런 산업들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나 자동차, 뭐 2차 전지 포함 이런 섹터들은 여전히 어려운 것인지 포함해서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 포트폴리오 전략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네. 예,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의 어떤 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중을 크게 늘려가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아마도 그 올 여름 지나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저희는 아마도 이제 그 여름 이후에 관세에 따른 어떤 미국 경제 지표들의 둔화가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철강이라든지 이런 산업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좀 내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6월 그다음에 이제 6, 7월 요 정도까지는 조금 더 좀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단어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몇 차례 조금 반복된 게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전략, 섹터 전략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목요일인데요. 내일 딥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이 휴일이어서요. 내일 저희가 하루 땡겨서 딥사이트를 진행하는데 개인 투자자로서는 뭐 최고 닮고 싶은 분이 이분이잖아요.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 오셔서 코스피가 10년 만에 랠리가 온다. 지난번에 오셔서도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데한 기대감 그러면서 그때 내수주 뭐 농심도 얘기하셨고 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10년 만에 랠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건지 또 주식농부님 박영옥 대표님이 바라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시장의 변화들 그리고 투자의 인사이트들 내일 딥사이트 시간에 보겠습니다. 지수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뭐 2,700을 넘고도 우리가 2,700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2.3% 62포인트가 오르면서 2,760까지 좀 섣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 2,800을 눈앞에 두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강세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